황상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기문 총장과 같은 프로파일을 가진 일반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그게 이제 반기문 총장일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걸 하기를 차례이죠, 참. 이 프로파일을 딱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빨간 선과 이 타인 평가를 나타내는 파란 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조금 일치하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안 일치. 리얼리스트와 릴레이션은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정반대. 어긋나 있죠. 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일치한다라는 건 현재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일치하지 않는 지점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나 또 본인이 믿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치하는 부분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일치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맨티스트와 트러스트 부분에 갭이 있죠. 트러스트는 상당히 높은데 이 로맨티스트 성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갭이 있는 건 이걸 뭘 나타냈냐 하면, 본인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잘 하고 있고 아주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지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스트 성향이 상당히 높은 건 그분이 상당히 마당발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자신을 상당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매뉴얼하고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 역할과 지혜에 맞는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 뚜렷한 필살기를 보여주면서 그 일을 진짜 잘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거는 잘 알 수 없는데요 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빙의한 사람들은 마치 천방지축으로 상당히 이곳저곳 싸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은 왜 만나고 뭐 한다고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뭐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에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도 그러니까 뭐 그건 아마 한국인의 특성이다라고 바라볼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외신에서 반기문 총장을 기름장어라고 부르거든요. 기름장어. 아니, 그건 정확하게는 네. 국내에서 먼저 붙은 별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번역돼서 나간 겁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 한 분이 당시 반기문을 보고 저 양반 진짜 유만 선생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한자를 쓴 게 기름장어예요. 그게 흘러와서 외신이 쓰기 시작하고 네. 그게 다시 역수입된 거구나. 네. 영어로 slippery eel이라고 표현을 한다죠. 이 별명이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외신에서 쓰고. 별명이 좋은 별명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별명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그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 씹는다든지 또는 뭔가 그 사람의 험집을 내기 위해서 이 끈덕지를 만드는데 빌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름장어라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빠져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주로 빌미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딱히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살살살 잘 피해 나가서 잡히지가 않는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의 갭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셀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뚜렷한 인물로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뚜렷하게 지향하는 어떤 가치나 비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하면 그냥 잘났잖아요.
뭐가 훌륭합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훌륭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아이디얼리스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 셀프가 높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주어진 과제는 잘 수행을 해요? 아니면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근데 주어진 과제는 잘 수행을 해요. 근데 그 과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뭐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어넣는다면 거기에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마치 너 이거 해야 하면 그냥 돌격 앞으로 같은 탱ker 같은 그런 의미로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지금 시대 정신이 이러하니 이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이 과제를 수행해야 돼. 그러면 출장 가야 돼. 출장 가자. 출장 자주 가자. 출장 자주 가서 자주 만나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리포트 해. 그럼 리포트 하고요. 네. 단지 이제 그게 윗사람이 요구하는 거냐, 현실에 부합하는 거냐,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해결한 갈등은 없어요. 해결한 국제 갈등은 없고 그 국제 갈등 현장에 많이는 갔어요. 그러니까 컬처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니까 본인이 하는 일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 마치 발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나는 발로 열심히 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머리를 쓸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은 본인의 갈등이 아니라 그분을 지켜봐야 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갈등이죠. 지지율 1, 2를 다툴 정도로 갑자기 부상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번듯하고 잘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재와 정반대의 이미지와 뭐 특성과 그런 걸 찾게 됩니까? 현재의 정반대의 이미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개는 현재의 대통령의 이미지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이미지로 지금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군주. 그렇죠. 혼용무도. 예. 그런데 혼용무도의 반대는 상당히 이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라는 딱 그게 거의 자동적인 사고로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은 반 총장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가장 잘한다고 이 인정받는 게 뭐냐면 외교거든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심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이 프로파일과 이 특징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유권자의 특징을 봤을 때 반 총장이 대권 후보까지 갑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이 코너가 끝나버리거든요. 일단 그 답부터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올해 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분이 바로 끝나자마자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로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점점 더 심해지면 반비례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요구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다못해 3분만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뽑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3분도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요. 그분들은 대개 한 3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딸이 시키면 더 잘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은 청와대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하겠냐. 그리고 뭐 잘하면서 아버지 대통령 하는 거를 18년 동안 봤으니까 뭐 본인이 5년 대통령 하는 거야 뭐 너무나 쉽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똑같이 반기문을 선택하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세계 대통령이니까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올해 안에 뚜렷해지면
적어도 1년 정도를 국민들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잖아요. 아, 진짜로 그럼 잘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은 이런 일반적인 정치권의 검증을 견딜 성격의 사람입니까? 정치권의 검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어차피 정치인들이 검증한다고 따지고 하는 거는 그냥 상대방 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검증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엑스맨이라는 사람의 특성,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 같고 또 별다른 험이 없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상당히 책임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또 결과를 내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출마하냐 마냐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 사무총장은요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예. 네. 반 총장께서 아마 유엔 일 끝나시고 국내에 돌아오셨을 때 분위기를 아무래도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체 분위기가 너무너무 삭막하다. 우리가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모시는데 그 여왕은 더 이상 여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 여왕이 된 것 같아. 무슨 양이요? 바리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온갖 탄압과 고초를 당하는 공주가 네, 바리공. 버림받은 여왕을 바리 여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치면 안 나온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백업하고 본인을 임명하는 사람이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어 당신은 대통령감인 일로 와서 여기 하시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해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미 바닥을 쳤으니 만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뭐 합당을 한 다음에 추대를 한다면 네, 몰라도 이분이 거절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거절은 하지 않지만 네. 그러면 출마를 합니까? 출마를 한다는 게 그게 몇 월 달 정도를 예상을 하세요. 임기를 끝난 다음이니까 내년이겠죠? 뭐 우리가 지난 대선의 예를 본다면 누군가가 출마를 선언을 했대요. 아까 상당히 김총수를 즐겁게 만들었던 그분이 출마 선언은 몇 월 달에 했나요? 누구요? 안철수 대표요? 네. 그때가 한 2012년 9월 정도 9월, 10월 기억하는데요. 정도였어요. 네. 예. 그 정도까지 시간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믿겠어요? 서로 나온다 하더라도 막판까지 저울질할 것이다. 그것도 뭐 새누리당이 뭐 4, 5월 달에 아예 반 총장을 우리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거절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느 누구든 경선이나 어떤 틀 속에 들어갈 테지 추대 형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각 정당이 결정하는 시기는 2012년보다 좀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어느 정당도 당신이 와서 당신을 무조건 대선 후보로 할 테니 일로 와서 카페트를 밟아주세요. 이런 정당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사실 반 총장께서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넣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당 후보로 넣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입으로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야당에서 이분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당의 후보가 돼주세요라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셔오냐고 아주 질문하셨던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권자,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정도 돼야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반 총장은 심리적으로 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심리적으로는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트거든요. 뭐 야당이 미래의 권력 집단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현재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리얼리스트의 기본적인 행동 특성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반 총장께서는 외무장관을 하거나 하는 것도 지금 야당 세력이 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국내 정치와는 상당히 초연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의 여당 세력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지만은 야당 세력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세력하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맺었죠. 전혀 맺지도 않고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든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늘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죠. 실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안 해줬으면 어떻게 어렵죠. 노무현 유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되는데 되겠어요. 물론 미국의 판단이 중요했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밀어줬단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정치를 떠나서 자신이 사무총장이 되게 하는데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자기가 네. 모시던 상사였으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나름대로 그렇게 잘 됐으면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 장례식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방한했을 때 잠시 갈 수 있잖아요. 봉화에.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안 갔죠? 가지도 않았고 매년 전화는 했대요. 네, 전화 한 통화 했다. 고양수 여사에게 네. 전화를 한 번씩은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왜냐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거를 두려워해서 안 갔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종필은 왜 만나요? 그러니까, 어. 현 정권, 현 권력한테 밑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네. 그것이 리얼리스트가 취하는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코드를 끊임없이 맞춰야지.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이미 과거의 권력이 된 사람이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코드를 맞추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불필요한 겁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기보다는 내한테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이 선거판에 나와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왕이 될 테니 나를 추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가능성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위인전에 등장하는 네. 살아있는 사람들은 힘들다.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 특히 대한민국의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은요, 돌아가신 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검증할 기회도 없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는 거는 그건 결례거든요. 그건 몰상식한 인간들이 하니까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은 다 그렇다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살아서 위인전에 등장했다는 것은 본인의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은 진짜 우리가 삶에 있어 겪어야 되는 시련이 아니라 본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때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하는 인간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인간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갖 먼지와 온갖 지저분한 걸 다 덜퍼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찬스가 있어요. 뭔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있어요. 누구예요? 국민들이 원할 때 나온다? 그렇죠. 국민들이 원해서 이분이 나온다라는 것이 뚜렷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다른 사람들하고 더블 스코어가 차이 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건 지지율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간절하게 진짜 반기문 총장 아니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또는 대한민국의 이 그걸 어떻게 문제를, 표현이 되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6.25 그 사변처럼 이 유엔군을 모아가지고 북한과 싸워야 된다. 아니, 그런 특수한 상황이거나.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됐다. 이럴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버튼 누르면 핵무기 발사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어쨌든 중에서.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만이 해결할 위기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공감할 때 그렇죠. 하는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럴 일이 그러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이유는 쭉 말씀드렸고, 오늘 그 워딩 이야기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워딩을 가지고 여쭤본다면 이 워딩이 궁금했어요. 반기문 총장은 자기가 실컷 막 떠들어 놓고 갈 때 언론이 오버했다고 그러거든요. 언론이 너무 나갔다고. 그런 언론이 너무 나갈 빌미를 본인이 제공했어요. 관훈클럽은 정치인들이 대선 출마하기 직전이나 당대표급들이 가가지고 언론인들 질문 받는 건데, 유엔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국내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질문 받고 있었잖아요. 오자마자. 나는 정치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지금 반 총장님이 본인의 롤 모델로 삼고 본인이 그 지엄한 인물을 당신한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분이 있겠죠, 그죠? 있어요. 네. 그분은 뭐 항상 그러잖아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회야. 국회 탓을 해.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신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뭔가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당신의 이 표현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이미 섭득을 했다는 것을 알리시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거죠. 저 이제 정치할 준비가 됐습니다. 괜찮죠? 이걸 알린 거죠. 나 잘했어요 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실컷 빌미를 제공해놓고 당신 그런 거 아니야 했을 때 버럭 화내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그게 거거든요. 리얼리스트의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리얼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훈클럽에서 언론인들이 막 대선 출마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 질문들을 할 때는 그 질문에 맞춰 답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떠나기 직전에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때는 내가 출마한다고 그랬어 언제? 그렇죠.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지. 이제 그때는 또 바뀌어야죠. 모두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게 답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상사로 모시는 경우에는 사실 부하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항상 그분의 심기를 잘 보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일 부하 직원으로 김총수가 데리고 있다. 그럼 주로 제가요? 예. 반기문을? 네. 그런 상상하면 상당히 절급잖아요. 반기문 젊은 스타일을. 영맨.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이 어떤 특정 분야 특정 능력이 있으면 그 일만 맡기겠죠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을 하지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반기문 총장 말고 현재 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 중에 이런 유형의 훌륭한 질문을 하셨어요. 브레이크 스루적인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던 분, 그게 새누리당의 전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같은 스타일이다. 같은 기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 자기 평가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것이 타임 평가에서 완전히 반대예요. 저 타임 평가에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매뉴얼도 거의 휴머니스트 성향까지 높아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컬처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무쇠의 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고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뒤로 빼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리얼리스트 성향과 휴머니스트 성향과 에이전트 성향,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타임 평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새누리당에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에 많이 있는 이 유형의 대표인물 격인 셈이네요. 그래서 대표가 됐나? 그렇죠.
아니 오늘 맥주를 계속 마시니까 제정신이 아니시면 틀림없어요. 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반기문 관련해서 혹시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정리할 말씀 한번 해주시고 다음 주는 김무성 대표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나 또 주자 대선 후보급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지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가장 쉽게 나온 인물이 반기문 총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본인들의 욕망을 막연히 가지고 있을 때는 반 총장님 같은 지도자가 상당히 부각이 되지만, 본인의 욕망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 어쩌면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와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받아줄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된다면, 3분만 더 하면. 네, 우리는 전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아, 그거 한마디로 반기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뭐 그거는 김성수가 이야기했지 저는 이야기 안 했어요. 7월 셋째 주에 김무성 대표와 함께 이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초의 해외 PPL. 호텔은 답답하고, 그리고 민박은 한국 사람들만 잔뜩 있는데 여기는 현지인들 집을 빌려서 거기에 우리나라 밥솥을 갖다 놓는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처럼 며칠을 살아볼 수 있다. 빠르 열장이고요. 자, 제우 메디컬의 파인프라 치약입니다. 네. 딴지일보 기자가 나이 30에 임플란트를 2개나 박은 기자가 있는데, 이 치약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더니 한번 빠져들고 나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왜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치약이 좋다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숙취해소. 고려 LNC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북어국보다 강한 숙취 해소제. 진보에서 대박난 숙취 해소제. 바로 저희 술술 풀리고입니다. 왜 강한지는 드셔보시기 전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음료형인 일반 숙취제와 달리 분말 형태여가지고 물에 타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숙취 효과는 딴지마켓 기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직접 술을 들이부어가며 검증해서 검증이 이미 된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저기서 제가 집에 가는데 어느 분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어준 총수님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저는 장에 큰 문제가 없는데 먹어봤어요. 한번 사장님 직접 와가지고 먹어보라길래. 그랬더니 제가 체험하기로는 이 변들이 사이가 좋아져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 바나나 같이 쫙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건강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장의 조직된 압력이랍니다. 구호 좋네. 예. 하여튼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공개 방송에 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감사 이벤트를 이미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김글리 작가의 신간을 방청객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총수가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라는 책인데요. 김글리 작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1000일 동안 23개의 나라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정답이 아닌 오답을 찾았답니다. 여기에서 오는 나오, 5등에 할 때 그 오자. 한자 오자.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네요. 이런 사람이 읽으면 좋겠답니다. 인생의 출구가 안 보이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한답니다. 이벤트 다른 하나는 방금 전에 가신 황상민 박사님과 관련된 겁니다. 미디어로부터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황상민 전 교수의 팬이라는 파파이스 신청자께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협찬을 했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구독해야 할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 일령 구독권을 5부를 후원을 해주셔서 아까 추첨을 해서 여기서 나눠드렸어요. 개인이 황상민 선생님 팬인데 황상민 선생님의 이름으로 한겨레 20일 일령 구독권을 5개를 사서 그걸 5명한테 줬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황 전 교수님의 책을 사서 5분에게 나눠드리겠는데 이분은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구독해야 할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 5부를 선물을 해주셨고요. 일령 구독권을. 근데 아까 그 제작진의 실수로 6분이 돼버렸어요. 그 한 분을 저한테 책임지라고. 내 알바 아니고요. 자, 고맙습니다. 그 다음 PPL은 지적 우주를 탐험하는 방랑자들을 위한 울트라 선택장애 유발 철학 강좌 벙커원 예학 철학반. 김용석, 우리는 디스토피아에서 공부하고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오병관, 다이너마이트 니체. 나는 다른 나를 기다린다. 강신주, 강신주의 마지막 철학 강의 더 필로소피 철학 대철학.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야학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의 다 차가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강사진이 빵빵하네요. 굉장히 빵빵합니다. 예. 3층에서 진행하고요. 거의 다 찼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 마치 발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나는 발로 열심히 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머리를 쓸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은 본인의 갈등이 아니라 그분을 지켜봐야 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갈등이죠. 지지 1, 2를 다툴 정도로 갑자기 부상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번듯하고 잘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재와 정반대의 이미지와 뭐 특성과 그런 걸 찾게 됩니까? 현재의 정반대의 이미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개는 현재의 대통령의 이미지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이미지로 지금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군주. 그렇죠. 혼용무도. 네. 그런데 혼용무도의 반대는 상당히 이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라는 딱 그게 거의 자동적인 사고로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은 반 총장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가장 잘한다고 이 인정받는 게 뭐냐면 외교거든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심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이 프로파일과 이 특징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유권자의 특징을 봤을 때 반 총장이 대권 후보까지 갑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이 코너가 끝나버리거든요. 일단 그 답부터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올해 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분이
바로 끝나자마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스트 성향이 상당히 높은 건 그분이 상당히 마당발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자신을 상당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매뉴얼하고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 역할과 지혜에 맞는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 뚜렷한 필살기를 보여주면서 그 일을 진짜 잘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거는 잘 알 수 없는데요 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빙의한 사람들은 마치 천방지축으로 상당히 이곳저곳 싸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은 왜 만나고 뭐 한다고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뭐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에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도 그러니까 뭐 그건 아마 한국인의 특성이다라고 바라볼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외신에서 반기문 총장을 기름장어라고 부르거든요. 기름장어. 아니, 그건 정확하게는 네. 국내에서 먼저 붙은 별명이에요. 그래요? 예. 그게 번역돼서 나간 겁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 한 분이 당시 반기문을 보고 저 양반 진짜 유만 선생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한자를 쓴 게 그게 기름장어예요. 흘러와서 외신이 쓰기 시작하고 네. 그게 다시 역수입된 거구나. 네. 영어로 slippery eel이라고 표현을 한다죠. 이 별명이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외신에서 쓰고. 별명이 좋은 별명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별명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그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 씹는다든지 또는 뭔가 그 사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 끈덕지를 만드는데 빌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름장어라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빠져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주로 빌미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주 유력한 대권 후보로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점점 더 심해지면 반비례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요구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다못해 3분만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뽑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3분도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요. 그분들은 대개 한 3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딸이 시키면 더 잘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은 청와대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하겠냐. 그리고 뭐 잘하면서 아버지 대통령 하는 거를 18년 동안 봤으니까 뭐 본인이 5년 대통령 하는 거야 뭐 너무나 쉽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똑같이 반기문을 선택하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세계 대통령이니까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올해 안에 뚜렷해지면 적어도 1년 정도를 국민들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잘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은 이런 일반적인 정치권의 검증을 견딜 성격의 사람입니까? 정치권의 검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어차피 정치인들이 검증한다고 따지고 하는 거는 그냥 상대방 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검증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엑스맨이라는 사람의 특성,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 같고 또 별다른 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상당히 책임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또 결 잡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딱히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살살살 잘 피해 나가서 잡히지가 않는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의 개입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셀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뚜렷한 인물로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뚜렷하게 지향하는 어떤 가치나 비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하면 그냥 잘났잖아요. 뭐가 훌륭합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훌륭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아이디얼리스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 셀프가 높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주어진 과제는 잘 수행을 해요? 아니면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근데 주어진 과제는 잘 수행을 해요. 근데 그 과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어넣는다면 거기에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마치 너 이거 해야 하면 그냥 돌격 앞으로 같은 탱ker 같은 그런 의미로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지금 시대 정신이 이러하니 이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이 과제를 수행해야 돼. 그러면 출장 가야 돼. 출장 가자. 출장 자주 가자. 출장 자주 가서 자주 만나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리포트 해야. 그럼 리포트 하고요. 네. 단지 이제 그게 윗사람이 요구하는 거냐, 현실에 부합하는 거냐,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해결한 갈등은 없어요. 해결한 국제 갈등은 없고 그 국제 갈등 현장에 많이는 갔어요. 그러니까 컬처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니까 본인이 하는 일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상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기문 총장과 같은 프로파일을 가진 일반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그게 이제 반기문 총장일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걸 하기를 차례이죠 참. 이 프로파일을 딱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빨간 선과 이 타인 평가를 나타내는 파란 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조금 일치하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안 일치. 리얼리스트와 릴레이션은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정반대. 어긋나 있죠. 네. 이게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 일치한다라는 건 현재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일치하지 않는 지점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나 또 본인이 믿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치하는 부분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일치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맨티스트와 트러스트 부분에 갭이 있죠. 트러스트는 상당히 높은데 이 로맨티스트 성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갭이 있는 건 이걸 뭘 나타냈냐 하면 본인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잘 하고 있고 아주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지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